배 대표님.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거의 추락해 가는 보수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인사라든가 또 여론의 동향을 보면은 한동훈 정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한동훈 태풍이 불 것인지 아니면 미풍으로 그칠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29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첫 조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권 유력주자 1, 2위 간에 탐색전을 벌였는데 전혀 밀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쌈딱처럼 막 날선 공격을 했는데 가서는 우리 힘겨루기 하지 말자. 그런 정치를 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탁 몸을 낮추면서 오늘은 이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달라진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런 그래 이재명도 깨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폐경이죠. 왜냐하면 이게 확장성입니다. 네. 확장성인데 우리가 이념 확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용 확장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게 이념만 가지고서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확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쪽에서는 이념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를 보면 이념 가지고 안 해요. 지금 실용입니다. 예. 말 그대로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됩니까? 전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념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용 확장성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입니다. 예. 아니 뭐 하면 걸핏하면은 다 386, 486, 586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면면을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운동했던 거 가지고 안 우려먹은 의원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뭐 임종석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니 민주화 운동한 거에 대해서 땡큐 고맙습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예. 정말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깜빡해도 가고 너무 형님들 대단한 끝났어요. 예. 그러면 그거로 또 장관하고 뭐하고 또 다음 정권에 와서 뭐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대 교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청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이 있다. 더 이상 이제 2024년 총선부터는 더 이상 이제 86이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만날 후배들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앉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앉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 말대로 뭐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장동건 배우의 발언처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도 좀 묵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뭐냐면 예. 전문성입니다. 예. 솔직히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만날 그러면은 386, 486, 586, 686은 북한하고 이야기만 전문성을 가질 겁니까? 예. 그게 우리 사회 전문성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누구 비대위원 구성은 전문성이에요. 지금 솔직히 이건 제가 무슨 어느 한쪽 편드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 그런 전문성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냥 정치인이에요. 정치꾼이에요.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의 다수당이고 집권 여당이면 전문성 가져. 여기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도 그렇습니다. 여성을 몇 대 다 투사만 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성 중에서도 실용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실용주의 정신 이걸 가지고 어제 이재명과의 탐색전을 하니까 이재명도 뭐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가치 대립이 아니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일단 탐색전을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정치 행보가 만만치 않겠구나. 절대 이재명한테 밀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물론 그런 판단은 뭐 자기 지지층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럼요. 결국 중도층도 합리적인 그리고 또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또 비대위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공공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많이 이야기하죠. 네. 농구로 말하면 피벗 플레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발 하나를 딱 딛고 이렇게 맞습니다. 공을 넘겨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앵커라는 걸 딱 받고 그렇죠. 공공선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명분과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발을 다 떼버리면 이게 워킹 바이올레이션이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파울이 돼버리는데 발을 하나를 딱 딛고서 그게 사실은 피벗 플레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이클 조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예를 들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도는요 이념 안 봅니다. 실력과 능력을 봅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실력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더 실력 있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비대위원장이 기대감을 모으는 이유는 아니 나이 50입니다. 어립니까? 김영삼 DJ는 40대에 대선 출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실력이 누구냐?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이념 말고요. 거기에서 승부가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대위라든가 당 안에서 권력 암투 그런 걸 벌일 시간이 없다. 궁중 암투 이런 것은 배우 최수종한테 맡기고 그렇죠. 들어가는 네. 합종연행 삼국지 정치 이런 것은 안 하겠다. 말하자면 꼼수 정치라든가 예. 정치 뭐 공학적인 예. 그런 것에 기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선을 그은 거죠. 결국은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졌지 않느냐.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준석이가 주로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준석이는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네요. 결국 예. 여포는 한동훈이고 동탁은 윤석열을 지금 상정한 것 같지 않나. 삼국지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이준석하고 그러나 이준석이 지금 한동훈의 적수라든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삼국지 상황이 그 아니죠. 첫 비대위 예. 회의를 봤어도 한동훈 정치의 방향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꼼수 정치 저쪽에처럼 무슨 야바이 정치 이런 거 거짓말 정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선이라는 그런 원칙과 명분을 지키되 거기에서 정치적인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발휘해 나가자. 그리고 단합을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맞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윤핵관이니 한핵관이니 이런 거 찾지 마라. 그 얘기 네. 아닌가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죠. 예. 윤핵관 찾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많이 만든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두려워진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살살살 꼬리를 내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면 그 조언을 저는 정성호 의원이 했다고 봐요. 왜? 처음에 잘못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는 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성호 의원이 전 조언을 했을 거다. 저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 순간 지는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서운 놈이다. 조심해라. 그 조언을 한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에 후원금이 그냥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쏟아집니다. 잭팟이라고 합니까? 그럼요. 잭팟이 터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고영신 TV에 와야 될 후원금이 그걸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21일부터 28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에 7억 2,040만 원이 들어왔는데 27일, 28일 이틀간 이제 위원장으로 예. 지명된 5억 7,843만 원이 들어서 평균 일일 평균이 460만 원 들었는데 일일 평균에 70배가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전에 들어온 것보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지금 훨씬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고박심도 알고 아시는 분들 알 텐데 미국 대선은요. 네. 결과 볼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전에 후원금 얼마 들어오냐로 결판 나는 그게 겁니다. 결판 내더라고요. 그게 광고나 이런 물량 공세를 할 때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별로 맞춤형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트럼프 후원금 1등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후원금이 아주 미국의 선거에서는 아주 그것이 바로미터더구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자기 주머니 생돈 내서 야 이겨 선거에서 이겨 하고 정말 주는 거거든요. 예. 자기 정말 피를 토하고 주는 겁니다. 그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 일일 평균의 70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폭발적 인기다. 그렇게 봐야겠죠. 가늠할 수 없는 인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한동훈의 앞으로 정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당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책임당원 있지 않습니까? 당비를 내는 그거는 아직 이 집계는 안 나왔는데 곧 아마 집계되겠죠. 당원들도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당원들이 젊은 앞으로는 사람들, 여성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당원들이 당 대표도 선출을 하고 또 대권 주자도 선출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당 대표는 지난번에 당원을 바꿔갖고 100% 당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이기면은 다음 당 대표 선출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배지 안 단다고 당 대표 못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국제 정치도 공부하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한동훈이 뉴 보수를 이렇게 결의냈구나. 고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힘 바뀌어야 된다, 꼰대 정당 바뀌어야 된다, 보수 바뀌어야 된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아무도 안 바뀌어.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싹 물러나. 사무총장도 물러나. 아니 사무총장 물러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물러나. 뭐 다선 금배지 그거 물러나! 필요 없어. 전문가 실력 이거 제일 물러나! 중요해. 그거 얘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장 더군다나 여의도 연구원장은 김성원 의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봉두철 물러나. 다 물러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홍영림, 김경률, 민경우, 김혜지, 윤도현 싹 갈았어요. 결국 그 기세로 보면은 그 길이로 보면은 이번 공천에서도 공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이고. 기득권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하죠. 해야 그럼요. 그렇게 해야 총선에 한동훈 태풍이 불어닥치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그동안에도 이 총선 물갈이를 얼마나 했느냐. 만현 정당이 늘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럼요. 저는 PK, TK 지역은 70% 이상, 많게는 80% 이상 한다고 봅니다. 예. 거의 대부분 다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풍이 아닐 것이다. 아유, 이건 태풍이죠. 태풍이고 그 태풍이죠. 태풍이 결국은 총선을 덮으면은 그럼요.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을 비대위원장 하셨는데 그게 미풍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태풍이죠. 네. 우리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배종찬 대표께서 태풍이 분다 그러면 부는 겁니다. 이미 네, 칼럼을 틀림없- 썼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 태풍일까 미풍일까? 결론은 태풍이다. 예.